이준석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서 수석 대변인으로 황보승 의원을 지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8월 19일 날. 한간남의 회사 직원 카드로 이게 뭐 기자들 뭐 접대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겠죠.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황보승이가 왜 사퇴했대?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국 선거할 때 우리가 많이 밀어줬거든요. 제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친분이 있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그래 아주 거의 뭐 행사가 되겠네. 사표를 내고 그래야지. 저 국회의원 그 공인 되겠어요. 저래가. 이건 뭐 비리에 연루된 것보다 찍어준 사람들은 더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럼요. 경제적인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사퇴와 법적인 처벌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특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하는 거다. 황보승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2달만 지나면 다 잠잠해질 거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8월 7일 날 첫 보도하고 그 후 이거를 보도하고 싶어하는 모 언론사 기자가 있어서 여지껏 취재했던 거 남편분 전화번호, 정정복 씨 전화번호, 소문 떠도는 내용들도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전달했고요. 그 기자가 3일 정도 취재해서 데스크에 넘겼는데 보도를 안 한다. 그리고 사장단에서 뭐 잘랐다 막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아 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그쪽 언론사에 좀 우리보다 조금 좀 보도하면 영향이 있으려니 했었는데 안 돼서 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우리 그 조성아 씨하고 통화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서울의 소리는 원래 이런 사건들 인원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과거에도 어떤 특종 사건들이 나오면 한겨레도 주고 JTBC도 맞습니다. 주고 그렇죠. 신현희 구청장도 처음 임명숙 기자가 카톡방에서 그 정보를 듣고 JTBC나 한겨레 심지어 그 당시에 어느 의원실까지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어떤 뭐 서울의 소리를 알리고 특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어떤 불이한 행동들을 못하게 막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입니다. 그 황보승 의원은 이제 작년 2020년 4월 20일 때 총선에서 이제 당선이 됐죠. 부산 중구 영도구에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황보승 의원이 처음에 그 정치에 데뷔를 할 때 김영호 의원의 인턴으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1999년도에. 그리고 김무성계 또는 김영호계라는 그런 이제 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에 김영호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김영호 의원이 사적인 공천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당 내부에서도.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이 초선이긴 하지만 정치 초년병은 아니라는 거죠.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이번에 이제 선거가 7번째고 7번 선거 중에서 6번 당선이 됐던 사람이에요. 정치 초보자는 아니다. 네, 그렇죠. 정치 초보자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2000년 초부터 정치를 했으면 남편도 그렇죠.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 봐요. 그렇죠.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온 가족들이 거기에 선거 때는 운동도 해주고 돈도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정치하게 되면 돈 쓰게 되고 있는 돈도 전부 다 써서 나중에는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들인데 이 남편을 20여 년 동안 위조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도왔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은 과연 뭐 구의원 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때 그 당시도 불륜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 공천 과정에서도 상간남이 어떤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작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까지 이제 확인이 된 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2018년, 2019년도에 상간남 정모 씨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어요. 또 하나는 상간남이 그 지역에 굉장히 유지고 지역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거죠. 그 계열사. 그래서 지역 재벌이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고요. 지역에서는 그건 좀 대기업에 분류에 들어간다라는 남편분 말로는 한 2천억대 재력가다. 네네, 2천억대 재력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호 의원의 사적인 공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지역정가에서 그런 좀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보승 의원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근데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작년도 국정감사, 10월달 국정감사에 황보승 의원이 팽수를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그 소환을 한 거예요. 참고인 자격으로.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 팽수가 네. 무슨 잘못을 해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가진 황보승이가 팽수의 잘못까지
끝까지 짚으려고 했다. 정말 참 웃음이 나옵니다. 황보승 의원이 청년의 힘이라고 국민의힘 내부의 청년 대표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수석 대변인직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서 수석 대변인으로 황보승 의원을 지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8월 19일 날. 이제 8월 19일 날 이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황보승이가 왜 사퇴했대?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겠죠. 국회의원들이나 여의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황보승 의원이 2달 만에 갑자기 사퇴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쭉 저 인터넷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황보승 의원의 사퇴는 개인사로 알려졌다. 예. 요 정도만 나와 있어요. 개인사다. 뭐 그렇죠. 간통했으니까 가정사다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황보승 층에서는 좀 기다리면 언론도 보도 안 하니까 묻혀질 거다. 그러면 다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예. 이 부분에 더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뭐 두세 달 있다가 뭐 방송 그만할 겁니까? 뭐 아니 우리는 윤석열을 지금 2년 동안 하는데 최소한 2년은 할 것 같아요. 황보승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하고 남편한테 공식적으로 내 잘못으로 가정 파기가 돼서 미안하다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2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추심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죠. 황보승 의원이. 그렇죠. 예, 네. 경제적인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사퇴와 법적인 처벌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편분은 지금 국회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도 네. 정치 그만두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죠. 저기 국민의힘이 의원석이 몇 석이죠? 한 100석 돼요. 저 볼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자들 간에 이제 국민의힘도 권력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쪽하고 이준석 당대표 쪽하고 그 황보승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당대표인 이준석이가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추후에 뭐 또 윤석열 쪽에서 그 이빨 센 그 장재원 의원이 예, 그렇게 공직 들어오지 않을까 또 싶기도 근데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그 부동산 전수조사 12명인가 나왔는데 네. 이거 처리를 오늘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당당해지고 윤석열 측과 맞서 싸우려면 황보승 같은 사람을 징계를 해서 그럼요. 명분을 세워야 된다. 내가 이군한테 한마디 충고하면은 이런 일들을 무배듯이 싹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 윤석열 같은 그런 부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저께 우리 단독 보도 사탄 서울에서 이사로 나갔는데 국민의힘 서범수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 주장일 뿐이다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서범수 의원님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의 소리라고요. 이명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의원님 저기 황보승 의원 건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부분 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려고요.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닌데 그거는 개인 가정사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상황은 없습니다. 예, 개인 그 사정사 그거는 알겠는데요. 예, 예. 황보승 의원님이 상간남의 회사 직원 카드로 이렇게 뭐 기자들 뭐 접대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뭐 그건 확실히 모르죠. 예, 그런 거는 파악 안 하셨냐 이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예, 예. 일방적인 주장이고 우리 쪽에서 그런 조사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고소고발이라도 하면 그쪽으로 형사처벌을 할 건 몰라도 네네. 뭐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러시군요. 뭐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그 7월 19일 날 그 황 의원님하고 면담하셨죠? 7월 19일 날요? 예, 예. 뭐 황보성 의원이야 뭐 늘상 같이 다녔으니까 면담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 사실관계 다 그 파악하시고 시인하셨다고 얘기 누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남편이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예. 남편이 어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그 7월 19일 날 그 면담하셨냐 이거죠? 아니 면담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때 내 기억도 없는데 매일 다녔겠지 그때 같이. 네. 그래서 지금 뭐 분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그 국민의힘 그 감사실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감사 제보했잖아요. 그쪽으로 물어보던데 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 자료 때문에 그런데 회의 때문에 그런데 네. 설명합시다. 네네.
이 작가 이게 우리가 주장만 하는 겁니까? 팩트 가지고 사실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사실 저희가 팩트가 없이 방송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 팩트 없이 방송했다가 명예훼손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데 어떻게 팩트 없이 방송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덮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 당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의원의 동생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형님, 동생 두 분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준비위원장까지 그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 최근에. 저기 몇 시 전에는 우리 영상 보고 부산 영도 주민 저희 회사로 전화 오신 분 또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한 60대 네, 지역 후배. 정도 네. 그 부산 주민들이 제일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네.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한 사람이 그 어떤 간통 불륜에 연루돼 있으니까 이건 뭐 비리에 연루된 것보다 찍어준 사람들은 더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럼요. 아니 네. 옛날 어르신 초진님도 이 불륜 사건 내에서 저보다 더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셨는데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불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예.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요. 젊은 아, 사람들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자기 아버지하고도 참 친분이 있는데, 네, 그 우리도 요번에 그 참 그 선거할 때 우리가 많이 밀어줬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그 조성아 씨가 저거 남편인데 그 네. 저래가지고 저 아주 되겠어요. 저 아주 내가 보기 그 우리 남자들은 뭐 저런 거 보면 뭐 그냥 피가 안 끓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이거 좀 너무한 존이 너무 좀 이거 좀 아주 좀 집중적으로 방송해갖고 아주 좀 이거 국회의원 못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나 안 그래도 국회의원 저거 할 때 저거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친분이 있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말 도와줬어요. 우리가 예, 예, 뭐 우리가 도와주고 이랬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학교 후배인데 예, 그 저 아버지가 그 와서 저 동생하고 어쨌든 좀 힘 좀 써주라 해갖고 그거 막 힘 써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그 김기호 씨가 떨어지고 저기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아주 이거의 뭐 행사가 더럽네 보였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해가지고 예, 사표를 내고 그래야지. 저 국회의원 그 공인 되겠어요. 저래가 예, 뭐 X가 받았는가 봐 보니까 요번에 그 뭐 아파트 받고 뭐 예, 예. 카드 받고 이랬다고 나오네. 예, 아주 그 뭐 이 녹음해놨다 틀어줘도 됩니다. 예, 예, 저는 뭐 영도의 홍인식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도 할 줄도 예, 모르고 예,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황보승이 아버지하고 친해서 이번 선거에 많이 도와줬는데 서울의 소리 후원으로 10,000원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 그 이 어르신이 참 그 10,000원 후원했다 네. 하고 이제 끊을 때 요즘 애롭다 더 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 어렵다 아, 생활이 이제 돈 생기면 더 하겠다. 그게 또 따뜻함을 그러니까 좀 느낍니다.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원금 10,000원이 사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예, 작은 게 아니고 그 후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황보성이가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방송을 이어가겠다. 이 어르신은 되게 분노해서 네. 또 한보승 의원 아버님 친구분이잖아요. 그 주위에 또 소문 엄청 날 거 아닙니까? 아 한보승 의원 어제 입장을 빨리 좀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겠죠. 지금 좀 발등을 찍고 있겠다. 아니 내가 대표님 얼마나 대표님 됐을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남편분 조성아 씨하고도 방송에 보도 안 되는 얘기도 이게 통화로 좀 하셨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방송하겠지만 야 남편분이 왜 하나겠다. 왜 아니 남편분이 그랬어요.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차버렸답니다. 내가 차버렸지. 국회의원 됐으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행동은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제 다음번에 방송에서는 더 황보승 의원의 적반하장식의 남편을 악마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그 내용도 다음 방송에 네, 매운맛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은 지금 수십 번 했잖아요. 네. 황보성이 수십 번 하기 어려운데 빨리 사표 내고 국민의힘에서 사과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출당시키고 또 황보성 전 의원은 사표 내고 반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남편분하고 저기 전화 인터뷰 예. 예.